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월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40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번 주, 확산세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때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 이번 광복절 연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만일입니다. 정확히 16일도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 지역 확진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모레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 12곳은 임시 폐장됩니다. 해수욕만 안 되고 모래사나 걸어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입수는 안 돼요.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수도권 확진자 수는 다시 오름세입니다. 지난 8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수도권의 한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선 다른 지점 종사자와 이용자, 가족 등으로까지 감염이 번지며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80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19%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60살 이상 고령층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으로 추가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시기 전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소를 찾아주실 것을. 한편 젊은 층 확진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20대 확진자 중 1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환자가 이달 초 확진돼 위중증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백신 공급 지연을 일으킨 모더나사를 방문했던 정부 대표단이 어제 귀국해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고 4차 유행 확산세를 꺾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사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이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내일 오전 발표됩니다. 모더나사와 대략 3시간 정도 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또한 모더나사와 실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얀센의 경우 50살이나 30살 이상 중 2차례 접종이 어려운 대상 등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미접종자, 국제 항해 종사자 등에 접종됩니다. 현재 국내에 남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5만 5천 회분 등을 포함해 1,066만 회분 정도입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이를 활용해 접종률을 높이고 4차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대책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역 전략 전환, 즉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 대응 체계 자체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10월 안에 전 국민 70%에 대해 2차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더 빨리 완수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안정된 백신 수급과 예약률 등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이 한 차례 지연되면서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나는 등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8에서 49살 청장년층 사전 예약률도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수도 카불에선 총성과 폭발음이 들리는 가운데 각국은 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탈출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Taliban fighters behind the desk of the presidential palace. 총 공세를 펼치던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포위하고 압박하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기겠다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탈레반은 권력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대통령궁에서 탈레반이 이슬람 에미리트를 선포할 거라는 AP통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한 직후 국외로 도피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피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미 대사관과 대통령궁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미 대사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각국 대사관들은 인력 철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카불 시내에서는 이들의 대피를 위한 헬리콥터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미군 1,000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으며 내일까지 모든 대사관 인력을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아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이같이 결정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를 강타한 규모 7.2의 강진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1,3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열대성 폭풍이 아이티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토요일 오전 아이티 서남부 지역을 강타한 7.2 규모의 강진 피해가 구조당국이 제대로 손쓸새도 없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티 당국이 확인한 사망자 수만 1,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규모 4에서 5의 강한 연인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부상자도 수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아이티 남서부 도시 레카이 등으로 가는 도로가 끊긴 곳들이 많아 생존자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열대성 폭풍이 현지 시각 16일 오후 아이티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전체 해안에는 열대성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이티에선 지난 2010년에도 대지진이 발생해 최대 30만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가 제대로 복구도 되지 않은 채 11년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대통령이 무장 괴한에게 암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재난으로 아이티 내 혼란은 더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65명으로 이뤄진 수색 구조팀을 아이티에 파견했고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 이웃 나라들도 구조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556명 늘어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 감염 1,493명, 해외 유입 63명으로 모두 1,55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355명, 경기 392명, 부산 125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2,238만여 명이 마쳐 전체 인구 대비 43.6%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974만여 명입니다. KBS가 어제 광복절을 맞아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선을 200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감을 물은 결과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송낙규 기자입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5.6, 윤석열 전 검찰총장 18.1, 3위는 11%,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나머지는 5% 이하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만 놓고 알아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34.2%, 이낙연 전 대표는 20.5%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차 범위 내인 서울을 제외하고 민주당 당원이 몰려있는 호남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이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별도로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23.7, 홍준표 의원 14, 유승민 전 의원 10.7,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6%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5%에 못 미쳤습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대구 경북과 50대 이상에서 지지가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 그룹에서 윤 전 총장 지지는 50%를 넘었습니다. 내년 대선의 의미를 물었더니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가 50.7%로 과반이었습니다. 반대로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답은 38.5%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이 43.1%, 50.6%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이 33.8%로 두 당이 오차 범위 내에 들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을 보이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세 주자만 뽑아 가상 양자 대결도 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주자별 호감도 조사 결과까지 이어서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이 맞붙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7.3%포인트 앞섰습니다. 경기, 충청, 호남권에선 이 지사가, 서울, 영남권에선 윤 전 총장을 꼽은 응답이 높았습니다. 자신을 중도라 답한 층에서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똑같게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충청권에서,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우위였고 경기권에선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호감, 비호감이 비슷했고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은 비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세대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지사, 이 전 대표는 18세 이상과 20대에서, 윤 전 총장은 40대에서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질문했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3은 후보의 공약과 소속 정당이 영향을 줄 거라고 답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지만 공약이나 정당보다는 낮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후보자와 가족이 영향을 준다는 측과 아니라는 측이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현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데 대해선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 57.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0%를 넘겼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제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세부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근 대전과 천안 지역 제과점 10여 곳에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제과점엔 들르지도 않고 꾸민 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대전시 복명동에서 개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도영 씨. 지난 6월 중순 한 남성에게서 플라스틱 조각 사진과 함께 9만 원을 보상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게에서 산 빵을 먹다가 플라스틱 이물질을 씹어 치과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특정 제품을 지정을 하고 저희 자영업자들은 이런 컴플레인 건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낫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남성의 민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제과점 주인들이 SNS 대화로 서로 고충을 나누다 모두 같은 사진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대한제과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대전에서만 10군데 넘는 제과점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같은 연락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CCTV와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실제 제과점에 들른 적도 없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같은 거를 알고 이거는 사기겠구나 싶은 생각에 이제 좀 분통이 서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어려운데. 이 남성을 고소한 제과점주들은 남성이 돈을 돌려주며 사과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남성은 최근 장소를 옮겨 천안 일대에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을 바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뭐 보험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소속돼 있는 대한제과협회에 뭐 그쪽으로 문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경찰은 관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천안 지역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독일 베를린 지역에선 6주간의 학교 방학이 끝나고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검사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직접 검사를 실시합니다. 면봉을 손에 쥐고 망설임 없이 코 속 깊숙이 밀어넣어 돌려줍니다.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나오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들 씩씩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Da wir letzte Woche schon einige Kinder Meldungen bekommen haben, dass sie aus dem Urlaub positiv zurückgekehrt sind. Und das ist jetzt unsere Vorsichtsmaßnahme, dass wir alle Kinder auf dem Hof verteilen und draußen testen, bis wir sicher sind, dass alle. 지난밤 잠은 잘 잤는지, 식사는 잘했는지, 열은 없었는지 등 교실에서도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최소 3주간 일주일에 3번씩 이런 검사가 진행될 방침인데요.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23명을 넘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인데요.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내 거리에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잇따라 들이킵니다. 일부는 분수대에서 나온 물로 팔과 다리, 머리의 열을 식혀봅니다. Mi porto con mano una bottiglia d'acqua, mi inizio a bagnare dietro il coppino per rinfrescarmi o cerco sempre di tenere qualcosa per rinfrescarmi o del collaggio o quant'altro come zuccheri. Hombre, yo miré el tiempo y esperaba calor, pero tanto a lo mejor no. Esperábamos menos. O sea que bueno. 맹렬한 폭염이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데요. 특히 시칠리아 섬은 여름 내내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 근처 마도니 산맥은 며칠 동안 농작물과 동물, 집과 시설물들이 화염에 둘러싸여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섬의 남동부 도시인 시라쿠사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8.8도까지 올라 유럽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에 식물로 만든 고기, 대체육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식물로 만든 고기, 정말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체육의 원료는 대부분 콩입니다. 콩 단백질 분자를 고온, 고압으로 분리해 육류와 비슷한 섬유질 구조로 만드는데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육에 맛과 질감, 향을 위해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는 게 문제입니다. 为了满足好一点的口感，它里边会添加一些就是植物油，这个你要不注意的话，它也会增加的，尤其是当你大量摄入的话。 지방 외에도 전분과 조미료도 들어가 다이어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장기 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돼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 부적합하고 철분도 거의 없어 모유를 먹이는 임산부는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ryugu에서 가져온 광물 샘플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기원이 밝혀질지 관심사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 지구 표면은 마그마로 뒤덮여 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을 함유한 혜성이 지구에 물을 전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7년 전 유럽 조사에서는 혜성의 물이 지구의 물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 유력한 것으로 바로 소행성의 물이 거론됐습니다. 이번 분석은 소행성에서 채집한 광물을 병원 X선보다 10억 배나 강한 X선을 쏘여 구조를 조사하는 겁니다. 광물 크기가 최대 4mm에 불과해 신중히 다뤄야 하는 상황. 샘플인 광물의 내부 모습을 찍는 데 성공했고 돌 단면에서 물이 있는 환경에서 생기는 물질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지구물의 기원이 밝혀질까? 何も言えないです。まだ僕ら中見ただけなんで。でこれから1ヶ月2ヶ月経ってデータがいろいろ集まってって。 연구팀은 내년 여름까지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우리에겐 광복절이자 일본엔 종전 기념일이었던 어제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이후 3년 연속으로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스가와 아베 등 전현직 총리와 강요들은 일제가 저지른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숨진 자국민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8월 15일 열고 있는 전몰자 추도식. 2019년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3년 연속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부친 아키히토 일왕이 써오던 표현을 올해도 계승한 겁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반면 총리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 스가 총리는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가해 책임에 대해 이런 반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해 아베 당시 총리가 안보는 자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올해 행사에서 강조했습니다. 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보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아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지난해 9월 총리 퇴임 이후 확인된 것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고이즈미 환경상과 아베 전 총리 동생인 기시노부오 방위상 등 올해 패전일을 계기로 한 현직 강요 5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잇따랐습니다. 우익 정치인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엔 궂은 날씨 속에도 적지 않은 일반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반성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과거 침략 전쟁의 향수만 짙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과거 몇몇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사전 조율 의혹을 제기하며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광복 후 친일 청산이 안 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친일 정권, 박정희 정권은 반민족 군사 정권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이들과 맞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전두환, 박근혜 정권도 들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족 정통성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재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경축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녹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극도로 편향된 역사관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김 회장 사퇴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망언을 방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가 광복절에 말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며 정부 측과 사전 조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광복회원들 뜻을 담아 여러 차례 독해를 통해 기념사를 작성했다며 정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인 어제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땅에 묻힌 지 78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국을 떠난 지 100년 만에 홍범도 장군이 귀국했습니다. 홍 장군의 유해는 특별 수송기로 어제 저녁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애국가가 있기 전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처럼 즐겨 불렀던 올드랭 사인이 울려 퍼지고 홍 장군의 유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고의 예우 속에 의장대원들의 발을 빌려 고국 땅을 밟은 홍범도 장군. 비행기로 한나절이면 오가는 이 길을 돌아오는데 78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 장군의 넋을 기렸고 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김영관 지사도 독립 영웅의 귀환을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 부른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
홍 장군의 유해는 오늘과 내일 대전 현충원에 임시 안장됩니다. 이틀간 현충문 앞에 국민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 기간을 거치는데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배할 수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차에 탄 채 홍 장군을 기리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참배와 추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참배도 가능합니다. 홍 장군은 오는 18일 대전 현충원에 공식 안장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고국 땅에 묻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밤 공기는 시원해졌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폭염이 잠시 멈칫하는 듯 싶더니 서쪽 일부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 광주는 30도 등 서쪽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에 5에서 30mm, 제주도는 내일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 서쪽 지역은 습도는 낮지만 볕이 뜨거운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